오늘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너무 수식이 복잡하고 어려워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아주 쉽게 기하적으로 풀 수 있는 모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어원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모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모어라는 사람은 독일의 도시공학자였고요. 1835년 10월 8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꽤 오랫동안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남겼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도시공학자고 역학을 굉장히 잘했겠죠. 철도나 다리를 설계할 때 이런 정역학들이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33세에 교수가 됐다고 해요. 메케닉스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재료역학과 같은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굉장히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이 이론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이렇게 응력을 변환하는 거라든지 주응력이라든지 최대 전달 능력 구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감사하게도 모어원을 고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계산을 기하학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푸는 방법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어 서클 하나만 알면 이 앞에 배웠던 모든 수식을 다 까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아주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단은 2차원에서 이렇게 응력 변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주어진 좌표계에서 독립적인 응력 성분들의 그 상수값들이죠. 이걸 알고 그다음에 그 원래 좌표계에서 새로운 좌표축이 몇 세타만큼 돌아갔는지 그 각도를 알게 되면 새로운 어떤 그 좌표축에서도 독립적인 응력 성분을 구할 수 있는 게 응력 변환 방정식이었죠. 이거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요거를 왼쪽으로 넘겨주고 제곱을 해주고 또 요거 또 제곱을 해주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봤던 형태랑 비슷하죠? 우리가 a 제곱, a 빼기, 죄송합니다.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 x, y 요거를 이제 a랑 b라고 하는 상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되는 x, y 순서쌍의 집합을 이렇게 점으로 쭉 그려보면 중심은 a, b고 반지름은 r이 되는 이런 원을 그리는 이 원의 그 방정식 그리는 함수랑 똑같잖아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그마 x 프라임이 사실은 x인 거죠. 여기서는 시그마 x 프라임이 하나의 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우 y 프라임이 사실은 여기 이제 그 y축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거 빼기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요 상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여기는 뭐가 없네? 컴마 0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이제 루트를 했다 다시 제곱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반지름은 이렇게 되는 원을 그리는 그런 함수였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 하나만 그려주면 내가 원래 좌표계도 여기 원 안에 찍을 수 있고 새로운 좌표계도 찍기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원만 좌표만 잘 읽어주면 모든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 수식에 보면 우리가 세타가 아니라 투세타를 해놨네. 그러니까 이 원에서는 세타가 아니라 투세타를 기준으로 불러가고 있다. 이 부분만 좀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면 모어 서클을 그렸어요. 그래서 X축은 수직응력 성분.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변수가 요거였죠. 그 다음에 Y축은 그 전단응력 성분으로 우리가 이제 좌표가 불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을 삼아줄 수가 있고요. 원의 중심이 아까 몇이었습니까? 원의 중심은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0을 이제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아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2분의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 요거의 제곱 더하기 타우 xy 제곱 요거를 루트 씌운 거 요게 r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되나 한번 보면 일단은 여러분 타우의 값이 0일 때 y축의 이 값이 0일 때 x가 뭐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만나죠. 이 원이 이제 이 x축이랑 즉 y 값이 0이 될 때랑 두 군데서 만나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이게 바로 주응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응력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됐었는데 원의 중심이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고 거기에 반지름 값을 더했더니 소름. 진짜 맥시멈 주응력이 되잖아. 그 다음에 거기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에서 반지름 값을 뺐더니 소름. 또 미니멈 주응력 값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수식들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만 그리면 여기에 그 y축 값이 0일 때 맥시멈 값이 여기 주응력, 여기 주응력, 미니멈 주응력 이렇게 그 좌표만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원래 주어진 점에서 점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맥시멈 주응력이랑 이 두 개의 면 사이에 이루는 각도는 몇 도일까요? 하면은 또 이 원에서 우리가 코사인 이런 이렇게 삼각형 좌표가 있을 거잖아요. 원래 좌표가 여기가 뭔가 시그마 x, 이제 타우 xy라고 하는 이 좌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밑변이랑 높이랑 빗변이랑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탄젠트든 써서 투세타 값을 구하면 근데 중요한 건 투세타를 구한 거니까 두 축 사이에 이루는 각도 세타를 하려면 반띵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는 각도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전단 능력은 원의 반지름, 미니멈도 이제 마이너스 값 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성립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개의 불변의 법칙도 이 원상에서 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주응력이었죠. 주응력, 맥시멈, 미니멈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최대 전단 능력, 최소 전단 능력이 있을 텐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투세타예요. 그래서 주응력과 전단 능력, 최대 전단 능력이 이루는 각도는 모어 서클에서는 90도인데 그게 투세타였던 거니까 실제 세타는 45도죠. 그래서 걔네들 사이에는 45도라는 거 맞네. 그 다음에 맥시멈 주응력과 미니멈 주응력이 이루고 있는 거는 180도예요. 180도. 근데 그게 투세타가 180도였던 거니까 세타는 90도가 되죠. 그러니까 주응력 사이의 각도 90도. 또 마찬가지로 최대 전단 능력과 최소 전단 능력 사이에도 모어 서클에서 180도니까 세타는 90도 맞죠. 모어 서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그 복잡한 수식으로 구했던 그 바로 그 응력 문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 x는 70, 시그마 y는 35, 타우 xy는 20입니다. 그러면 중심을 구하시고요. 반지름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어 서클 그리시면 문제 다 풀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52.5에다 26.6을 더한 이게 맥시멈 주응력이야. 52.5에서 26.6을 뺀 이 25.9가 미니멈 주응력이야. 이렇게 원상에서 바로 주응력을 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능력 상태에서 모어 서클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이제 시그마 Y랑 Z는 0이고 한 축으로만 응력 상태가 있는 유니액시얼 1축의 어떤 인장이나 압축 상태의 모어 서클을 이렇게 하나는 0이고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텐션이니까 여기 플러스로 1이 그려졌고 컴프레션이니까 마이너스로 그려졌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이액슈얼 텐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3차원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시그마 1과 이제 시그마 2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시그마 1, 시그마 2는 이제 2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의 모어 서클을 그릴 때는 모어 서클을 하나 그 x, y 평면에 대해서 하나 그려주고 y, z 평면에 대해서 또 하나를 그려주면 이제 나머지 한 평면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포함하는 식으로 이렇게 원의 세 개가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3차원의 모어 서클에 주응력이 세 개가 있으면 주응력 세 개를 이렇게 찍어주고 두 개 먼저 모어 서클 두 개 평면에 대해서 그려주고 큰 거 하나 그려주면 3차원 모어 서클 그려주게 되는 거. 지금 이렇게 이론 수업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예제풀이 수업을 좀 같이 보면서 예제도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다 보면 충분히 아주 쉽게 모어서클 그리고 주응력, 최대전단력, 이 응력의 성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